뉴스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둘은 서울행을 택했군요. 난장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합시다.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당무 우선권이 있는 대선 후보에게 상의나 알리지도 않고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를 여는 것을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건 뭐냐. 그냥 나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예. 나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이건 나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지금 만나러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대구 경북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나 안 만난다. 나 서울 올라가겠다. 나 후보로서의 선거운동 다 중지하겠다. 서울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참모들과 상의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와 선을 긋는 겁니까? 아니면은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볼게라는 의미입니까?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경선을 치렀을 때 김문수 후보만큼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막상 후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잘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뒤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5월 20일 경에 2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예.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냥 후보 그냥 사퇴다. 후보 자격 박탈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를 못 낸다? 그러면은 나랑 이준석 후보 요 정도밖에 안 남네?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 될 수 있겠네?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후보직을 왜 양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에게 내가 왜 후보 자리를 줘야 돼? 예. 이렇게 욕심이 생긴 거죠. 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네. 계속적으로 대통령 꿈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당, 해기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당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당대회 경선을 왜 했어요? 그러면은 후보 선출은 왜 했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덕수 후보 영입해가지고 그냥 대선 후보 만들면 되지. 요식행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네.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에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지속적으로 경선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입니까? 안 꾸려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네. 일정을 기자들에게 통보를 할 때 김문수 승리 캠프 명의로 일정이 그냥 발표되고 있어요. 아, 최종 후보가 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끝난 다음에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네. 김문수 후보랑 당팀 후보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선대위를 빨리 만들어라. 네. 당무 우선권,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예. 아직까지도 선대위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겸 이제 국무총리, 지금은 전 대선 후보죠. 총리. 무소속 예. 후보죠. 예.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왜냐면은 대선에 이기려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통상, 경제, 무역, 관세, 외교, 국익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할 수가 있겠냐. 결국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다 살폈고 예.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겉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판단이 옳아 보입니까? 뭐 오라 보이지도 않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출마의 명분이 없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탄핵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밑에서 2년 6개월 동안 2인자로서 국정을 통괄했잖아요. 예. 그럼 같이 책임져야죠. 예. 국민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지 그냥 나서서 저 대통령 될래요? 표 주세요. 그럴 명분과 염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 재판을 받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를 좀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전신 상태예요. 하여튼. 정신력은 강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네. 그에 대한 10명의 부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병원을 대동하고.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지금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그 부인과 가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 남에 대한 배려나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당원 당규 후보의 정당 집행이라든가 선대위 구성을 완료해 달라든가 뭐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존중해 달라든가 지금은 이제 이런 요청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까? 존중 못하겠다. 빨리 단일화해라.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각 의원들, 뭐 3선, 4선 의원들도 다 성명을 발표했고 예. 각 지방에 있는 지방 뭐 광역단체, 기초단체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성명서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나 그냥 버티면 돼라고 하면 뭐 버틸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은 난 더 사퇴 안 해. 지금 이렇게 감정으로 예.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티면 니들이 어쩔 건데. 나는 원래 혼자였어. 뭐 당에서 협조? 하지 마. 오케이. 예. 의원들 안 도와줄 거야? 오케이. 뭐 도와주지 마.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나 혼자 뭐 하고 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이고 그럴 줄 몰랐냐. 아이고 내가 경선 과정 중에 계속 그거 내가 경고했잖아. 아이고 그럴 줄도 모르고 하여튼 한심한 사람들아.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선대위 참여 요청해달라고 그래도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당권 접수할 거야.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 당원 가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니 그런데 한 전 대표도 경선에는 다 참여를 했고 결국은 이제 후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꼬숩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태도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당이 국민들로부터 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직 당대표이고 결선까지 올라간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아이고 그래 잘됐다 더 망해라 이러한 신호를 주는 메시지를 내는 그런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단일화 협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이 결합을 하면 새가 커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찬성하는 듯한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썩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었고요. 탄핵은 반대했어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단일화를 하고 결합을 하고 같이 손붙잡고 다닌다고 한들 국민들이 어떻게 당신들한테 표를 주겠어,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단일화를 하든 뭐 독자 출마를 하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선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민주당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제 기일이 15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단히 위기감이 커 있고요. 예.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가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딩이 점점 세지는 거죠.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거야? 그럼 바로 탄핵하겠어. 이런 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5월 15일에 즉각 선고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판사 마음이에요. 예. 그냥 이재명 후보가 참석 안 하더라도 그냥 직권으로 예. 그날 그냥 바로 선고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아요 안 나오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이재명 후보 나오세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후에 다시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안 나오면은 재판에 참여할 생각이 없군요. 그냥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2일까지 기회를 주면서 대선 전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달라라고 했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뭐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정했을 때 민주당에서는요, 무죄 주려고 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법원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지금처럼 대법원이 왜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이 당신들이 왜 그것을 막으려고 그래, 예.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 판결 나오기 전에 선고기일 정했을 때 예. 이거는 대선 개입이다, 주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선고를 해라, 이건 대선 개입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유죄 취지 판결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유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죄를 희망을 하다가 유죄가 나오니까 사법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다, 선거 개입이다, 당신들 판단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대법원 판단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헌재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되겠어. 예.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 13명인데 아니야 30명 정도 해야 되겠어. 그리고 유죄 취지 판결 내렸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어. 이런 식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유죄가 나오니까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흑백 논리 말고 그래 그럼 민주당이 1부터 10까지 봤을 때 뭐 이 잘못한 점이 있어 이렇게 놔두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일정을 이례 없이 속도전으로 가가지고 유력한 대권 후보에게 이렇게 누가 봐도 약간 좀 의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재판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근데 이제 앵커님 네. 헌법과 법률에는요. 네. 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라고 돼 있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의 지도자나 야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는 판단하면은 안 돼요. 예. 그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이 안 받아들이면은요. 네. 그거를 주장을 고법이 안 받아들이면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걸 네. 안 받아들이니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을 지키려고. 그건 옳지가 않죠. 대한민국이 이재명 후보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계속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선거 개입하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주장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악용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질문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법원의 대법관들하고 특정한 로펌하고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짜가지고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다 음모론이거든요. 그럼 음모론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그마한 명백한 팩트라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초창기에 막 주장을 하다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음모론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이제 위기감과 공포감은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때문에 대법원 자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나라인데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사법부는 없애야 된다. 이권 분립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해요. 그러면 장 소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평론가로서의 입장과 민주당의 만약 참모의 입장에서는 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을 유린했을 때 네. 민주당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헌정 질서 수호 이거였잖아요. 헌법을 지키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헌법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불리하니까 이제는 헌법이나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네. 옳지가 않죠. 대선 전에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고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대략 늦어도 한 5월 20일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면 그 고등법원 재판장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탄핵을 시키면 안 나옵니까? 직무정지돼요. 예. 직무정지되니까 다시 다른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일이 또 늦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일을 늦추겠다라는 건데 탄핵은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게 확실하니까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겠다.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영과 이념을 떠나가지고 제도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비판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현재 부재중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상황도
아주 네.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이럴 때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참 중요한 시점일 텐데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후보가 선거 사전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참, 대한민국이 이게 다이나믹한 건지, 어떠한 참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안정이 돼서, 네. 좀 정책 대결을 하고, 좀 대한민국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얘기가 주된 화두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얘기만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법관 탄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중을 따졌을 때 이 어려운 상황에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만한 큰 사안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서요. 근데 그게 제도와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직이 날아가기도 했고 출마 자체를 못 해요. 자꾸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주권자의 선택을 보장해라. 왜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이 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국민의 주권자인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 됐어요. 근데 불법을 저지르니까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켜버리는 게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봐보세요. 사법부를 완전히, 특히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